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제 아이가 이제 5살, 2살인데 아이의 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그쪽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를 들쳐업고 버스를 태워다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든 안 받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제 한 40살이 넘었으니까 학교 학창시절을 따지면 20년이 좀 넘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옆에서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도화된 지식 안에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객관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쉽게 말하면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원하셔서 뭐 의대를 진학하겠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고1 때 했었던 친구도 있었고 친구들의 학습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한 20년도 넘게 전에 나왔던 책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맨날 어떤 특정 자리에 가서 있으면 치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즈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로 옮겨졌는데 한동안 계속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항상 여기 치즈가 있어 왔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반면에 누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만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여기에 치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치즈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동안 이게 잠깐 치즈가 없었던 것 뿐이지 앞으로 여기 있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 치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에 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저는 예전부터 지금 제가 04, 05, 06 자랑은 아니지만 수능을 3번을 쳤는데 3번을 치면서 느꼈던 거는 본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객관화된 정답을 찾는 게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어요. 그거는 인생에 사는데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격차를 벌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전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은 나중에 한 번씩 다 자아의 약간 혼란을 겪는 거를 전 또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구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그 친구를 다 아는 정도였어요. 특정 A구, B구 정도가 그 친구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중, 고등학교 때는 철저하게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전국 1등부터 전국 뭐 30만, 이과 같으면 한 20만, 30만 정도가 되겠죠. 저희 때 그랬으니까. 그런 등수를 매기는 거에는 굉장히 잘했고 그걸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의대 들어가고 나서 인턴에서 전공의 들어갈 때까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가 되면서 나서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동안은 자기가 주목을 받았던 게 어디까지나 서열이었는데 전공의 때부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과연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전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형화된 지식을 잘 습득하는 거는 기존의 체제에서는 맞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을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교육 혹은 공교육 안에서 시험이란 틀 안에서 내 아이가 거기서 상위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하고 그 와중에서 본인이 잘하는 걸 찾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하게 되면 어떤 분야가 됐든 저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존의 다른 부모님들과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어느 대학, 뭐 명문 대학
일례로만 들어봐도 머스크만 해도 어떤 대학을 중퇴를 했고, 그리고 샘 올트먼만 해도 역시 대학교 중퇴를 했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그 학벌이라는 그 꿰어 맞춘 그 일부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안에 우리 자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이 저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제 의견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확고한데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 스스로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어디서 사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뭐 대치동에서 받고, 뭐 압구정에서 받고, 강남에서 받고, 뭐 잠실에서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제 사촌 중에서도 그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랑 심도 깊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정말 속내를 이야기해봤을 때는 그렇게 사교육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라서 저는 뭐 자녀가 그거를 좋아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외국어는 좀 빨리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중 언어의 국가입니다. 저희 세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영어가 외국어지만 저희 자녀들한테는 이미 보는 것들이나 듣는 것들이 상당 부분 영어로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선행학습이라든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모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 적어도 그게 어떤 방향이든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자녀가 앞으로도 똑바르게 잘 커 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